반갑습니다. 수능 개념 정치와 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개념 디딤 미리 보기인데요.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했던 이런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 전에 일단 이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뭔가 역사적인 그런 유물 같다라는 거 느낀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밑에도 뭔가 역사적인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 이 시간에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 뭔가 역사적인 유물들 이런 걸 좀 살펴보나 보다 라는 것까지는 유추가 될 텐데요. 과연 이건 왜 배우는 걸까요? 자, 이거는요, 여행용 가방이에요. 우리가 쉽게 캐리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이번 2강에서 배울 내용은요,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알겠어요. 민주주의 이거 발전 과정인 거 알겠는데 캐리어는 왜 나오냐고요. 선생님이 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저 여행용 가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캐리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류를 넣었어, 정장을 넣었어, 노트북을 넣었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는 사람일까요? 출장을 목적으로 짐을 싼 거겠죠. 내가 만약에 휴양지 모자를 넣었어요, 수영복을 넣었어요, 얇은 옷을 넣었어요, 사진기 넣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따뜻한 나라로 뭔가 휴양지로 놀러 가는 거겠죠.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전에 이거 이렇게 비유해도 될까? 이 정치학자가 싫어하려나? 나는 전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분리수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 손에 들 수가 없잖아. 근데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여행용 캐리어가 있더라고. 저 거기다 분리수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긁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요, 여행용 가방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때 분리수거하려고 끌고 나간 적도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는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이다 라고 하는 거에 유추, 비유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이번 강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출제 포인트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그리고 사회계약설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방금 2강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는요, 이거 왠지 민주주의 발전 과정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얘네는 안 나오나요? 그거에 대한 일단 답을 해드릴게요.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의 유형이요, 뭔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이유가 정치와 법을 앞으로 배우면서 뒤에 배우는 내용들 중에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지금 노베인 상태에서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정치의 유형, 선생님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만약에 우리 수능 특강 강의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이렇게 자세히 해주지 못할 겁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의 유형이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조금 적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배우고 나면은 뒤에 배우는 내용들이 연결시켜서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의 유형은 출제 경향성을 떠나서 꼭 베이스로 기본 개념으로 탄탄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번 2강에서는요,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고대와 근대의 일부를 볼 건데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그리고 사회 계약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강의에서 여러분 개념 디딤 필기 잘 해보셨나요? 그럼 이번 강도 잘 해보세요. 네, 이번 강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다시, 아까 방금 너무 얄미웠던 것 같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강도 한번 새로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디딤 민주주의의 의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는요. 일단 다른 표현으로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념 디딤 노트에도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먼저 제목 먼저 적어주세요. 민주주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요, 쉽게 형태, 뭔가 모양새잖아. 다스리는 모양새. 다스리는 모양새가 과연 무엇이길래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요, 소수라든지 개인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소수라든지 개인의 지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 민주주의는 뭐다?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권력이라는 거, 특히 주권을요, 일부 소수만, 개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거다? 결국 국민이 갖고 있는 거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결국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개인 소수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거를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민주주의는 뭐라고요? 특히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개인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다. 결국에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우리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은요, 선생님 법의 이념할 때 한번 설명해 줬어요. 추구하는 가치예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요, 결국 가장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인간 존중이라고 돼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은 결국 무엇이다?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 인간 존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민주주의의 의미 끝.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설명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따라와 주세요. 이거 익숙해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개념 디딤의 내용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고 입으로는 친구들에게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술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개인 소수의 지배 아니다. 국민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결국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무엇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자,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중을 위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민주정치의 유형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민주정치의 유형은 뭔가 시험에 단독으로도 나온 적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정치화법 이전에 법과 정치 이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단독으로 물론 나온 적도 있지만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정치화법을 배우는 기본 뭐가 된다? 베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념 강의니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민주정치의 유형이에요. 쉬운 표현으로는 국민주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게 더 어렵나?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민주정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민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직접 민주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간접 민주제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둘을 섞을 거예요.
자, 우리 섞는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섞는다, 섞는다, 혼합. 따라서 우리 마지막은 혼합 민주정치라고 정리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개념 디딤 시간이니까 머릿속에 그림으로 넣어주세요. 아, 민주정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직접 민주제, 직접 있으니까 간접 민주제, 그리고 둘을 섞은 무엇이 있다? 혼합 민주정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주정치의 유형 몇 개? 세 개. 직접, 간접, 혼합. 이제부터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직접 민주제는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이 정책 결정을 직접 본인이 나서서 중간에 누군가가 끼지 않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를 직접 민주제, 혹은 뭐 여러분의 교과서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 직접 민주정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 민주제예요. 간접 민주제는요,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직접 민주제 뭐라고요?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간접 민주제는요,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혼합 민주정치, 뭐 한다고? 둘을 섞는다고. 근데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서 둘을 섞는다라고 하면 뭔가 반반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혼합 민주정치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간접 민주제를 기반으로 해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간접 민주제에 막 한계점들이 등장해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까만색 커피 뭐라 그래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를 얼음이 잔뜩 들어간 아메리카노 이렇게 딱 마셨어요. 너무 써요. 어떻게 해요? 시럽을 넣어요. 커피에다가 시럽을 넣는 것처럼 간접 민주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 약간 한계점이 있다. 보완하자 라는 의미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넣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혼합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개념 디딤 끝.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민주정치의 유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 빨리 오늘은 재빠르게 움직일 거예요.